라면 끓일 때 이것 안 넣으면 혈당 폭발합니다. 10명 중 9명이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2,000명을 5년간 추적한 결과 라면에 특정 채소를 함께 넣어 먹은 그룹은 혈당 상승폭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절반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식이라 굳게 믿고 매일 챙겨 드시는 음식 3가지가 사실은 혈당을 폭발시키는 주범이었다는 겁니다. 그 정체는 영상 후반부에서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라면을 드시고 나면 유독 나른해지시나요? 아니면 갈증이 심해지시나요?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지금 여러분의 혈관 속에서 아주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부산대병원 내분비내과에서 28년간 당뇨 환자만 집중적으로 연구하신 최성훈 교수님의 임상 노하우를 바탕으로 라면을 끊지 않고도 혈당을 잡는 5가지 핵심 비법과 건강식으로 착각하고 드셨던 위험한 음식 3가지, 그리고 실제 하루 일과표까지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싼 약도 필요 없고 특별한 재료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돈 한 푼 안 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라면이 왜 이렇게 위험한지 그 속사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원리를 모르면 실천도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면 한 봉지를 끓여서 드시면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몸속에 혈관이라는 수도관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맑은 물이 쫙쫙 잘 흘러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정제된 밀가루 면발이 위장에 들어가는 순간 몸이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밀가루가 순식간에 포도당으로 변하면서 혈액 속에 당분이 쏟아져 들어갑니다. 맑았던 수도관에 갑자기 진흙탕물이 확 밀려드는 겁니다. 이때 우리 몸의 췌장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췌장은 인슐라린이라는 열쇠를 급하게 만들어냅니다. 세포의 문을 열어서 포도당이라는 손님을 안으로 들여보내야 하거든요. 젊었을 때는 이 열쇠가 팍팍 잘 돌아갔습니다. 열쇠 하나로 문이 척척 열렸어요. 그런데 우리 나이쯤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물쇠에 녹이 슬기 시작합니다. 열쇠가 있어도 문이 잘 안 열려요. 이것을 의학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밥을 드실 때 채소를 먼저 드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밥부터 드시는 편이세요? 대부분 밥부터 드시죠? 우리 세대가 다 그렇습니다. 밥심으로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 순서가 혈당을 폭발시키는 핵심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서 자세히 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이 2024년에 발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보면 충격적인 수치가 나옵니다. 60세 이상 우리나라 어르신 10명 중 4명이 당뇨이거나 당뇨 전 단계입니다. 10명 중 4명. 우리 주변 어디에나 계시다는 뜻이에요. 더 무서운 건 이 중에서 거의 절반이 본인이 당뇨인 줄도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모를까요?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정말 조용히 혈관을 갉아먹습니다. 수도관에 녹이 슬 듯이요. 바깥에서는 멀쩡해 보여도 안쪽은 이미 상당히 부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침침해지거나 발끝이 저리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을 때 병원에 가시면 그때는 이미 당뇨가 한참 진행된 상태입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래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서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눈에 있는 가느다란 혈관이 터지면 실명까지 갈 수 있고요. 발끝에 신경이 죽으면 감각이 사라집니다. 상처가 나도 모르고 방치하다가 결국 발가락을 잘라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우리 가족들이 그 모습을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라면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먹는 방식만 바꾸면 됩니다. 제가 부산 서면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시던 68세 정순옥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3년 전에 처음 병원을 찾아오셨는데요. 오실 때 얼굴빛이 칙칙하고 눈밑이 푹 꺼져 계셨어요. 걸음걸이도 힘이 없으셨고요.
그날 잰 공복 혈당이 380이었습니다. 정상이 100 이하인데 380입니다. 거의 4배입니다. 정순옥 어르신은 억울해 하셨습니다. 나는 건강에 좋다는 것만 골라 먹었는데 왜 이러느냐고 물으셨어요. 아침마다 뜨거운 꿀물 한 잔, 간식으로 군고구마, 제철이면 홍시도 빠뜨리지 않으셨다고요. TV에서 몸에 좋다고 했으니까 열심히 챙겨 드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문제였습니다. 이 반전의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자세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에게 가장 참기 어려웠던 건 라면이었습니다. 분식집을 하시다 보니 점심을 라면 한 그릇으로 때우는 날이 많으셨거든요. 의사가 라면을 끊으라고 할 때마다 속상해서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우리 세대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릿고개를 넘기고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은 뒷전으로 미루고 밥심으로 버텨왔습니다. 이제 겨우 좀 쉬어볼까 했더니 이것도 먹지 마라, 저것도 먹지 마라 하면 사는 낙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건강 챙길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순옥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라면 끊지 마세요. 대신 끓이는 방법과 먹는 방법만 바꾸세요. 자, 이제부터 최성훈 교수님이 28년 임상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시고 강력하게 권하시는 5가지 핵심 비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오늘 당장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라면 냄비에 시금치를 2줌 이상 넉넉하게 넣으세요. 시금치가 왜 이렇게 대단하냐고요? 시금치 속에 알파리포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아까 세포의 대문에 녹슨 자물쇠 이야기를 했죠? 알파리포산이 바로 그 녹슨 자물쇠에 기름칠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다시 잘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열쇠가 잘 돌아가면 당분이 세포 안으로 쏙쏙 들어가서 혈액 속에 남아도는 당이 줄어듭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영양역학 연구팀이 13만 명을 무려 30년간 추적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보면 녹색 잎채소를 하루에 한 접시 이상 꾸준히 먹은 그룹은 거의 안 먹은 그룹보다 당뇨 발병 위험이 14%나 낮았습니다. 14%라는 숫자가 작아 보이실 수 있는데요. 의학 연구에서 이 정도면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입니다. 혈압약 한 알의 효과에 맞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금치의 또 다른 장점은 열에 강하다는 겁니다. 라면 국물에 넣고 팔팔 끓여도 알파리포산이 거의 파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물에 녹아들면서 면발과 함께 섭취되니까 흡수율이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시금치에는 마그네슘도 풍부한데요. 마그네슘은 인슐린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70% 이상이 마그네슘 섭취가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정순옥 어르신도 시금치 넣은 라면을 처음 드시고는 맛이 더 시원하다며 놀라셨어요. 지금은 시금치 없이는 라면을 안 끓이신다고 합니다. 동네 이웃분들한테도 이 방법을 알려주셔서 주변에서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실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시금치가 핵심 병기라면 이제 든든한 지원군을 붙여줘야 합니다. 2번째입니다. 청경채, 양배추, 숙주나물을 라면에 함께 넣으세요. 왜 이 3가지인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경채입니다. 청경채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라면을 먹으면 우리 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과도한 나트륨과 정제된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몸 여기저기에 작은 불씨가 생깁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염증이라고 부릅니다. 이 염증이라는 불씨가 혈관 벽을 태우고 세포를 손상시키고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흔들어 놓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이 불씨를 하나하나 꺼주는 소방수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를 위장의 보호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U라는 성분이 라면 국물의 자극으로부터 위벽을 코팅해줍니다. 마치 새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듯이 위장 안쪽에 보호막을 씌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한 증상이 확 줄어듭니다. 거기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당분이 한꺼번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댐에서 물을 조금씩 방류하듯이 당분이 천천히 서서히 흡수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숙주나물입니다. 숙주는 아무리 많이 넣어도 칼로리 걱정이 없다는 것이 최고의 장점입니다. 한 봉지에 1,000원이면 살 수 있으니 지갑 걱정도 없고요. 면양을 평소보다 반줌 정도 덜어내고 그 자리를 숙주로 넉넉하게 채우세요. 배는 든든하게 부르면서 실제로 몸에 들어오는 탄수화물 양은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포만감은 유지하면서 혈당은 잡는 우리에게 딱 맞는 영리한 전략입니다. 대한영양학회 연구에서도 식사 시 채소의 양을 늘리고 탄수화물의 양을 줄인 그룹은 같은 칼로리를 섭취하고도 식후 혈당이 평균 25%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양을 먹고도 구성만 바꿨을 뿐인데 혈당이 4분의 1이나 줄어든 겁니다. 정순옥 어르신은 분식집을 하셨으니까 이 재료들이 항상 넉넉하셨습니다. 하지만 일반 가정에서도 시금치, 양배추, 숙주는 우리 동네 마트에서 3,000원 안팎이면 다 장만하실 수 있습니다. 비싼 건강식품 사실 필요 없이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기서 잠깐 여쭤볼게요. 여러분, 라면 끓일 때 면을 어떻게 조리하시나요? 끓는 물에 그냥 넣고 한 번에 끓이시나요? 아니면 따로 삶아서 넣으시나요? 어떻게 하시든 관계없다고 생각하셨다면 이제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세 번째 비법입니다. 면을 삶은 뒤에 반드시 찬물에 한번 헹궈주세요.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을 삶아서 찬물로 식히면 전분의 분자 구조가 변합니다. 원래는 소화가 쉬운 전분이었는데 냉각을 거치면 소화가 어려운 저항성 전분이라는 것으로 바뀝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면을 먹어도 우리 몸이 그것을 당으로 바꾸는 속도가 훨씬 느려진다는 뜻입니다. 삼성 서울병원 영양팀에서 실험한 결과 면을 찬물에 헹군 후 다시 데워서 먹은 경우 식후 혈당 상승폭이 약 20% 줄었습니다. 같은 라면을 먹는데 조리법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20%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게다가 찬물에 헹기면 면발이 쫄깃해져서 식감도 더 좋아집니다. 혈당도 잡고 맛도 잡고 일석이조입니다. 귀찮으시죠? 네, 솔직히 한 단계가 더 추가되니까 처음에는 귀찮을 수 있습니다. 정순옥 어르신도 처음에는 뭐 이렇게 번거롭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만 해보시니까 손에 착 붙어서 나중에는 무의식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습관이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매일 하던 일들도 처음엔 어색했잖아요. 양치질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집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헹군 면을 다시 뜨거운 국물에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바뀐 저항성 전분은 다시 가열해도 상당 부분 유지되거든요. 그러니까 차가운 면을 먹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뜨끈한 국물에 넣어서 따뜻하게 드시면 됩니다. 네 번째 비법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완성된 라면 국물에 더하세요. 라면에 기름을 왜 더 넣느냐고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놀라운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 의학계에서 당뇨 치료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신약들이 있습니다. 이 약들의 핵심 작동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몸에서 GLP-1이라는 호르몬이 활발하게 분비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이 호르몬이 충분하면 인슐린이 제때 잘 나오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되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그래서 이 약들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건데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최고급 올리브유에 풍부한 올레산이라는 성분이 바로 이 GLP-1 호르몬을
자연적으로 자극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비싼 주사약 한 대 가격이면 올리브유 수십 병을 살 수 있어요. 물론 약만큼 강력한 효과는 아니지만 꾸준히 매일 섭취하면 분명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또 한 가지, 올리브유의 올레산이 장내세포를 자극하면 우리 몸은 음식이 들어왔다는 신호를 뇌에 강하게 보냅니다. 그러면 췌장이 미리 준비를 하고 인슐린을 내보낼 채비를 마칩니다. 갑자기 당분이 들어와서 허둥대는 게 아니라 미리 문을 열고 기다리는 셈이죠. 당분이 들어오는 족족 처리할 수 있으니 혈당이 치솟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단, 꼭 확인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올리브유 병에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적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반 올리브유와는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산도가 0.8% 이하인 제품이 좋고 0.3% 이하면 최상급입니다. 마트에서 사실 때 뒤쪽 라벨을 꼭 확인하세요. 가격은 보통 한 병에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인데요. 한 달은 충분히 쓸 수 있으니 하루치로 따지면 몇백 원밖에 안 됩니다. 병원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계피가루나 강황가루를 반 티스푼 정도 살짝 뿌려주시면 금상첨화입니다. 계피는 인슐린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고요. 강황의 커퓨민이라는 성분은 당뇨의 뿌리인 만성염증을 억제합니다. 이것도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집에 이미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자, 4가지 비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시금치 2줌, 채소 듬뿍, 면 헹구기, 올리브유 1숟가락.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5번째가 남아 있습니다. 5번째 비법입니다. 먹는 순서를 반드시 거꾸로 바꾸세요. 이것이 오늘 알려드리는 비법 중에서 사실상 가장 핵심입니다. 최성훈 교수님이 28년 임상 경험을 통해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권하시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라면을 어떻게 먹습니까? 면부터 후루룩 먹고 건더기 좀 건지고 국물 마시죠. 이 순서를 완전히 뒤집으셔야 합니다. 제가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이름 붙인 이 방법은 3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 라면에 넣은 채소를 먼저 건져서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시금치, 청경채, 숙주, 양배추. 이 채소들의 식이섬유가 위장에 미리 자리를 잡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미리 방어진지를 구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방어진지가 나중에 밀려 들어올 당분의 흡수를 단계적으로 차단해 줍니다. 두 번째 단계, 계란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을 드세요. 라면에 계란 하나 풀어서 넣으시거나 두부 반모를 곁들여 드시면 됩니다. 단백질은 소화가 느리기 때문에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요. 이 덕분에 면을 적게 먹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탄수화물 섭취량이 줄어드는 거죠. 세 번째 단계, 그제서야 면을 즐기시면 됩니다. 이 순서가 왜 이렇게 효과적인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 가나자와 대학 의학부에서 당뇨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가 있는데요. 이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한 그룹은 일반적인 순서로 식사한 그룹에 비해 식후 혈당이 평균 37%나 낮았습니다. 37%입니다. 같은 음식을 같은 양만큼 먹었는데 순서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만큼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게 순서의 힘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비법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시금치 2줌, 청경채, 양배추, 숙주 듬뿍, 면, 찬물 헹굼, 올리브유 1숟가락, 채소부터 먹는 거꾸로 식사법. 이 5가지입니다. 어렵지 않죠? 특별한 게 없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정순옥 어르신은 이 5가지를 실천하신 지 2주 만에 공복 혈당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째에는 당화혈색소 수치도 개선되었고요. 석 달째 되던 날 혈당을 재보니 공복 85가 찍혔습니다. 380에서 85까지. 세상에.
어르신이 그날 진료실에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손녀한테 당당하게 밥 해줄 수 있겠어요. 눈시울이 붉어지시더라고요.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해야 손주들한테 맛있는 거 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여행도 다니고, 가족들 앞에서 당당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은 어르신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건강을 지키는 것이 바로 가족을 위하는 가장 큰 효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몸을 살려주는 5가지 비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영상 앞부분에서 약속드린 거 기억하시죠? 건강식이라 믿고 드시던 음식이 오히려 혈당을 폭발시키는 주범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차례입니다. 정순옥 어르신도 이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 정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꿀물을 챙겨 드시나요? 아니면 간식으로 고구마를 즐기시나요? 솔직하게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지금부터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혈당이 불안정한 분들이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음식, 첫 번째는 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라십니다. 꿀이 왜? 꿀이 얼마나 좋은 건데? 이런 반응을 보이시죠?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배워왔으니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꿀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건강한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천연식품입니다. 하지만 이미 혈당이 높은 상태에서 꿀을 드시는 것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꿀은 소화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혈액 속으로 직행하는 단순 당입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곧장 달리는 자동차와 같아요.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국립암센터 영양역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공복 상태에서 꿀물 한 잔을 마셨을 때 혈당 상승 속도가 흰 설탕을 녹인 물과 거의 동일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천연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하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정순옥 어르신도 기력 보충을 위해 매일 아침 따뜻한 꿀물 한 잔을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텅 빈 공복 위장에 당분 폭탄을 투하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불이 활활 타고 있는 화로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었던 겁니다. 어르신의 공복 혈당이 춤을 추던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도 혈당이 높은 분들에게는 꿀을 포함한 모든 첨가당을 제한하도록 공식 권고하고 있습니다. 내 혈당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다면 당분간은 꿀 대신 계피차나 우엉차 또는 결명자차로 바꾸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런 차들은 오히려 혈당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가격도 부담 없고요. 두 번째 복병은 고구마와 옥수수 그리고 감자입니다. 이 세 가지를 건강한 간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마 거의 대부분이실 겁니다. 밥 대신 고구마를 드시거나 입이 심심할 때 찐 옥수수를 즐기시는 분들. 우리 세대에서는 너무나 흔한 습관이죠. 어려운 시절 고구마가 얼마나 귀한 영양원이었습니까? 우리 세대에겐 추억의 음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의학적으로 이것들은 채소가 아닙니다. 밥이랑 똑같은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특히 감자의 혈당 지수를 아십니까? 흰 쌀밥과 거의 같거나 조리 방식에 따라서는 오히려 밥보다 더 높습니다. 고구마도 품종에 따라 다르지만 밤고구마는 혈당 지수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군고구마로 구우면 당도가 더 올라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보면 당뇨 초기에 식이조절 실패의 원인 1위가 바로 이겁니다. 건강한 간식이라 착각하고 밥과 별도로 추가 섭취하는 것. 점심에 밥 한 공기 드시고 오후에 고구마 1개 드시면 사실상 밥 2공기를 드신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췌장이 쉴 틈 없이 인슐린을 쏟아내야 하니까 결국 지쳐서 쓰러지는 겁니다. 정순옥 어르신도 점심에 밥을 드시고 오후 3시쯤 군고구마 1~2개를 간식으로 드시곤 하셨는데 이것을 중단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식후 혈당이
안정권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감자나 옥수수에 설탕이나 소금을 찍어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행동입니다. 전분이 당으로 변하는 속도를 수십 배 빠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고구마를 절대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드시고 싶으시면 그날 밥 양을 그만큼 줄이세요. 핵심은 밥에 더해서 추가로 드시지 마시라는 겁니다. 밥 대신 드시는 거라면 괜찮습니다. 세 번째 복병은 말린 과일과 홍시, 그리고 당도 높은 열대 과일입니다. 과일은 무조건 건강에 좋다.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이 상식이 가장 위험합니다. 과일마다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홍시를 생각해 보세요. 단감이 물렁하게 익으면서 수분은 빠져나가고 당분만 꽉 농축됩니다. 홍시 하나에 들어있는 당분이 각설탕 5개에 맞먹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한두 개 금방 드시잖아요. 2개면 각설탕 10개입니다. 말린 과일은 더 심각합니다. 수분이 전부 날아간 자리에 당분만 똘똘 뭉쳐 있어서 한 줌만 집어 드셔도 각설탕 15개 이상을 입에 넣는 것과 같습니다. 망고나 파인애플 같은 열대 과일도 당도가 지나치게 높아서 췌장에 상당한 무리를 줍니다. 서울 아산병원 영양실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말린 과일의 혈당 반응은 같은 무게의 생과일에 비해 2배에서 3배까지 높았습니다. 같은 과일인데 말리기만 했을 뿐인데 혈당에 미치는 충격이 2~3배나 강해지는 겁니다. 정순옥 어르신도 제철이면 홍시를 하루에 2~3개씩 드셨습니다. 자연에서 온 것이니까 당연히 좋겠지 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게 혈당 380이라는 비극을 만든 결정타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과일은 뭘 먹으라는 건가요? 토마토와 블루베리를 선택하세요.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은 끈적해진 혈액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빗자루 역할을 합니다. 혈관 벽에 붙어 있는 부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혈관 벽에 붙어 있는 찌꺼기를 쓸어내서 피가 잘 흐르게 만들어줍니다. 블루베리는 인슐린을 만드는 공장인 췌장의 세포를 지켜주는 경비원입니다. 공장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원료가 들어와도 제품을 만들어낼 수 없듯이 췌장이 망가지면 인슐린을 제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경비원을 잘 대접하는 것이 공장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토마토 반 개에 올리브유를 뿌려서 드시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4배까지 올라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것 한 접시 드시면 하루의 혈관 관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준비 시간 3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제 왜 정순옥 어르신의 혈당이 그토록 조절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명확해지셨을 겁니다. 좋은 것을 100번 먹는 것보다 나쁜 습관 하나를 확실히 끊어내는 것이 건강의 기본입니다. 오늘 제가 짚어드린 이 3가지 복병만 제대로 피하셔도 여러분의 혈관은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정순옥 어르신이 실제로 실천하셨던 하루 일과표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침 7시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1컵을 천천히 드세요. 차가운 물도 아니고 뜨거운 물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 밤새 잠들어 있던 위장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 토마토 반 개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1티스푼을 뿌려서 드세요. 이 한 접시가 하루 혈관 건강에 기초 공사가 됩니다. 식사 후에는 20분 정도 동네를 가볍게 산책하세요. 빨리 걸으실 필요 없습니다.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편안한 속도면 충분합니다. 점심 12시입니다. 드디어 라면을 드시는 시간이에요. 면을 삶아서 찬물에 한번 헹구시고 시금치와 청경채와 숙주를 듬뿍 넣으시고 올리브유 1숟가락을 더하세요. 계피가루 반 티스푼까지 뿌리면 완벽합니다. 먹는 순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채소를 먼저 건져서 충분히 씹어 드시고 그 다음 계란이나 두부, 마지막으로 면, 이 순서를 꼭 지키세요. 다 드신 후에는 쉬고 싶으시겠지만 15분만 참으세요. 15분에서 30분 사이에 반드시 가벼운 산책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가 혈당이 가장 높게 치솟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순간이에요. 왜 식후 산책이 효과적이냐면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허벅지입니다.
허벅지는 제2의 췌장이라고 불립니다. 우리 몸 전체의 당 소비의 70%를 허벅지 근육이 담당하거든요. 걸으면 이 커다란 근육이 혈액 속의 당분을 쏙쏙 빨아들여서 에너지로 써버립니다. 그러니 혈당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걷기 힘드신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번갈아 쭉 펴고 오므리는 동작만 하셔도 됩니다. 10번씩 3세트만 해주세요. 앉은 자리에서 허벅지 근육을 움직여주기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저녁 6시입니다. 밥 반 공기에 된장찌개, 두부조림 같은 한식 반찬을 드시고 후식으로 블루베리 한 줌을 챙기세요. 우리 전통 한식이 사실 당뇨에 가장 좋은 식단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된장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 성분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 발효 과정에서 생긴 유익균이 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역시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이 자주 하시는 질문 3가지를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라면을 일주일에 몇 번까지 먹어도 되느냐는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채소 듬뿍 넣고 면 헹구고 올리브유 넣고 거꾸로 드시면 일주일에 2-3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예전 방식대로 면만 끓여서 국물까지 들이키시면 일주일에 1번도 몸에 큰 부담입니다. 라면 국물은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도 많습니다. 국물 속에는 나트륨만이 아니라 면에서 빠져나온 기름과 전분이 가득합니다. 서너 숟가락 정도만 맛보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채소를 많이 넣으면 건더기가 풍부해져서 자연스럽게 국물을 들이키는 양이 줄어듭니다. 정순옥 어르신도 처음에는 국물 포기가 힘드셨는데 채소를 먼저 충분히 씹어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니까 나중에는 국물 없이도 만족스러운 식사가 가능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식후 산책은 언제 하는 것이 좋으냐는 질문도 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15분에서 30분 사이가 최적입니다. 바로 직후에 하시면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고 1시간 이상 지나면 이미 혈당이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중이라 효과가 반감됩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마무리하면서 핵심만 딱 3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라면에 시금치와 채소를 가득 넣고 올리브유 1숟가락을 잊지 마세요. 둘째, 꿀과 고구마와 말린 과일 대신 토마토와 블루베리를 선택하세요. 셋째, 채소 먼저 먹는 거꾸로 식사법과 식후 15분 산책을 습관으로 만드세요.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거 없습니다. 우리 같은 세대에게 딱 맞는 방법입니다. 정순옥 어르신의 변화가 혹시 남의 일처럼 느껴지시나요? 68세에 혈당 380이라는 절망적인 숫자를 마주하고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해내셨습니다. 지금은 공복 혈당 85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시면서 손녀에게 매주 밥을 해주러 가십니다. 얼마 전에는 동네 분들과 제주도 여행까지 다녀오셨다며 환한 얼굴로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처음 뵈었을 때 칙칙하던 얼굴빛이 지금은 비교가 안 될 만큼 밝아지셨습니다. 우리 세대는 강합니다. 보릿고개를 넘겼고 가난을 이겨냈고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냈고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건강관리 하나 못 해낼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죠. 건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70세가 넘으셨어도 80세가 넘으셨어도 우리 몸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올바른 음식을 올바른 순서로 넣어주면 지쳐서 잠들어 있던 췌장의 공장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에 반드시 건강이라는 선물로 화답할 것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시금치가 없으면 냉장고에 있는 배추나 근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오늘 한 끼를 조금 더 건강하게 먹겠다는 그 작은 결심입니다. 우리 함께 시작하면 더 쉽습니다. 그 결심이 여러분의 10년 뒤를 바꿉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주변에 당뇨 때문에 좋아하는 음식을 참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이 달라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당당하게, 오래오래 함께 합시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